네, 제가 조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이제 오늘 준비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앵그리 라이더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요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네, 요겁니다. 4월 7일에 광명시장 명의로 고시가 됐습니다.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고시, 소음진흥관리법 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23조의 규정에 따라 이동소음 규제지역, 규제 대상 및 규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이렇게 했고, 안타깝죠. 네.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더들에 대한 차별은 쉬지 않고 진행 중이고요. 합법적으로 환경부 장관의 인증을 받고 지자체 사용 신고돼서 멀쩡히 다니고 있는 95데시벨 초과 이륜차의 야간이라 하면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통행이 결국 광명시에서 전국 최초로 지난 4월 7일부터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95데시벨 초과 이륜차는 심야에 이동을 하다가 광명시 전 지역을 통틀어서 아침에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서 출근을 했던 사람은 밤 10시 이후에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못 가고요. 그 다음에 광명시와 전혀 무관하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용산에 살고 있는데 뭐 밤에 반바리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밤에 반바리를 갈 때 광명시를 통과하지 못해요. 그 남부순환로나 뭐 이런 데 이제 광명시 지나가는 길들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고, 또는 뭐 투어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광명시 쪽을 통해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 광명시는 전 지역이 지금 갈 수 없는 곳이 됐어요. 예. 여기 보면은 다시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이동소음 규제 지역은 광명시 전역으로 한다. 규제 대상은, 자,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이게 바로 이동소음원이죠. 음향기계, 기구, 이동소음원. 그러니까 기계예요, 기계. 확성기나 기계. 근데 거기 3호와 4호부터가 이제 웃겨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륜자동차가 생뚱맞게 들어와요. 소음 방지 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 장치에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차. 이게 원래 있었던 거고, 요 4호. 이 4호가 이제 환경부 장관이 지난 11월에 고시를 통해서 배기소음 95데시벨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추가로 지정했어요. 그렇게 추가로 이동소음원을 지정을 했고, 그 환경부 장관이 이렇게 지정을 해준 덕분에 이것을 각 지자체장이 실제로 운행 제한을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게 돼버린 거고, 그 첫 스타트를 지금 광명시에서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되는 일인가 싶어요. 시끄러운 차는 얼마든지 다녀도 되고,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환경부 장관이 인증을 해줘서 출고했고, 뭐 구조 변경을 받았거나 심지어는 그냥 순정 상태, 이런 지금 뭐 그 리터급이나 이런 오토바이들은 대부분 순정 상태에서 한 절반 정도는 아마 배기소음 단속을 해보면 95데시벨 많이 넘을 거예요. 한 절반 가까이는. 절반 이상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합법적으로 인증을 해줘놓고, 이러한 합법적으로 인증받은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을 한 것이 바로 환경부 장관. 그리고 그러한 추가적으로 지정된 이동소음원에 대해서 개별 지자체들이 지금 통행 제한을 할 수 있게 돼버렸고, 광명시가 4월 7일부터 운행 제한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우리의 현실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앵그리 라이더는 저 같은, 뭐 제가 될 수도 있고, 제가 근데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할 거예요. 저 이외의 변호사들도 선임을 해서 위법하고 부당한 이런 운행 제한 고시의 철회를 요구할 거고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 소장은 이미 다 써놨어요, 사실은. 다 써놨고, 근데 제가 최근에 엄청 바빴던 이유는 지금 제가 써놓은 행정소송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골자는 뭐냐면, 법 체계에도 안 맞는 규제라는 것 플러스 이 95데시벨 초과 이륜차의 운행 제한, 이거는 현행 법에 위반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소송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논리인데, 왜냐하면은 그런 환경부 장관의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가 바로 기준이 95데시벨 초과 이륜차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광명시의 운행 제한 조치도 95데시벨 초과 이륜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상 이륜차의 인증 기준은 105데시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05데시벨을 규정을 준수하는 이륜차는 합법적인 이륜차인 게 우리 현행 법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95데시벨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 이거 환경부 장관의 고시고, 그 다음에 광명시장의 조치는 환경부 장관의 고시를 시행한 건데, 이것이 현행 법에 위반된다. 뭐 부당하고 자시고 뭐 헌법에 위반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일단 현행 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반된다라는 게 핵심 논리로 제가 그렇게 해서 초안을 다 써놨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환경부가 바로 이 법, 그러니까 법에는 법률과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을 다 법이라고 해요. 광의의 법인데 법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105데시벨이라는 현행법상의 이 기준 자체를 95데시벨로 아예 변경하려고 하는 거,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한 달간 입법 예고했고, 보통 입법 예고가 이런 시행 규칙에 대한 입법 예고는 입법 예고 마치면 한 달 정도의 기간 후에 공포가 돼요, 바로. 그래서 3월 말에 입법 예고가 끝났기 때문에 원래는 4월 말 또는 5월 초에 공포돼야 되는 거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5월 초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너무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국회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환경부에서 이런 현행 법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이 105데시벨 규정을 95데시벨로 변경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지금 노력 중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95데시벨로 기준이 바뀌는 순간 광명시 소송이고 뭐고 다 너무 어려워지는 소송이 되는 거여서 최근에 제가 그렇게 좀 이제 아주 비상 상황에서 국회를 왔다 갔다 했었고, 근데 저도 본업이 있는지라 맨날 갈 수가 없다 보니 정말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광명시장을 상대로 한 이 법적 조치를 조금 딜레이를 하면서 환경부 장관의 이 법 개정 시도를 지금 저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광명시에서 4월 7일부터 이렇게 운행 제한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 됐고,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호사 이호영 개인이 이상한 소리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수백 명, 수천 명의 라이더분들이 같이 목소리를 모아줄 때 저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이제 원고나 또는 서명 참가를 통해서 모아주신 여러분들의 이런 소송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전문 인력, 저 이외의 변호사나 그 다음에 전문가들을 투입할 때 그 자금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런 돈이나 이런 게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이 없잖아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전폭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리는 거고, 뭐 너무 부담된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그냥 서명만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앵그리 라이더 지금 여기 홈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잠깐만 띄워드리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어디 보자. 네, 여기 보면은
여기 채팅 이게 아직 이렇게 있었네. 잠깐만요. 화면 올리에서 제가 이게 아직 약간 손에 덜 익어가지고 네, 다시 자, 우리 앵그리라이더 홈페이지에 그 경제적으로 이렇게 뭐 5만 원, 10만 원, 만 원 이런 게 좀 부담되는 분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학생 시절에 월 30만 원 가지고 그 알바 해가지고 막 생활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분들은 1만 원, 3만 원 이런 것도 부담되는 뭐 학생들이나 아니면 요즘 경제적으로 여건이 좀 쉽지 않다, 요즘에 대한민국 경제 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 앵그리라이더에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요거 그냥 서명만 해주세요. 찬성 투표 여기 보면 95데시벨 배기소음 기준 변경,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뚫리면 다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5데시벨로 소음 기준을 아예 바꾸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도 보면 로그인을 안 했더니 아무것도 안, 그냥 이렇게 글만 보이잖아요. 여기에 이거 로그인을 하시면, 저의 아이디는 호영입니다. 로그인을 하면 네, 요게 보여요. 요거 이렇게 설문 결과가 나와요. 이거를 투표할 수 있거든요. 로그인을 해야지 중복 투표나 이런 게 안 돼서 나중에 국회나 이런 데서도 우리의 서명을 인정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615명이 서명 참가, 반대 서명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건 돈 한 푼도 안 드는 거거든요. 이런 것만 해주셔도 큰 힘이 된다. 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참여에 대해서는 소송에 직접 원고로 참여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서명만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 서명에는 이제 비용을 뭐 10,000원 정도 결제하면서 서명하는 방법도 있고, 그 10,000원도 아깝거나 조금 경제적으로 여력이 안 되는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로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냥 이 클릭만으로 할 수 있는 투표도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각자의 여건에 맞춰서 나는 꼭 광명시의 통행권을 내 손으로 반드시 쟁취해야 된다 라는 분들은 원고 참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법한 처분의 어떤 그런 문제점, 이런 부당함, 그 다음에 이런 걸 내가 용인할 수 없다라는 어떤 시민으로서의 목소리를 조금 멀리서나마 내겠다라는 분은 서명 참가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조금 설명드리자면, 이런 거 질문도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원고 참여는 말 그대로 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이 처분에 대해서 처분청인 광명시장을 상대로 이제 우리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될 텐데, 이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고시를 철회해달라는 신청을 먼저 하고, 그 신청을 거부하게 되면 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바로 고시에 대한 처분을 할지, 요거는 제가 조금 고민해 볼게요. 어쨌든 광명시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대해서 원고로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과 주소가 올라가게 되고, 다만 이 소송 서류가 집으로 송달되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 집으로 소송 서류 같은 거 날라오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모아주시는 이 돈을 가지고 소송 대리인, 저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 다른 변호사님들은 추가 선임할 건데, 소송 대리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대리인 법률사무소로 소장이 다 송달되고 소송 서류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으로는 아무것도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이제 원고로 참가하시는 분들은 이 소송의 당사자로 그 소송에 이름이 올라간다. 나중에 판결문이 나오면은 그 판결문에 원고에 이름이 올라가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명하기는 소송에 직접 참여하는 거 조금 부담된다. 이런 분들은 이제 10,000원 정도만 부담하시고 여기에 직접 당사자로 하는 게 아니라 탄원인단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송 참가를 100명이 하고 그 다음에 서명 참가를 1,000명이 한다. 그러면은 1,100명이 어쨌든 이 소송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 원고로 하기 조금 부담되는 분들은 서명 참가만 하더라도 그 서명 참가하신 분들의 명단을 다 모아서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탄원을 하고 있다. 이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법원에서 면밀하게 들여다 봐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러한 액션, 행동을 직접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행정소송 참가 또는 서명 참가는 이제 앵그리라이더 이 홈페이지 제가 아까 띄워드렸었죠. 앵그리라이더 홈페이지 여기에서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앵그리라이더 홈페이지에 네 여기 행동합니다 게시판에 여기 3번 게시글 광명시 95데시벨 초과 이륜 자동차 통행 금지 대행에 나섭니다. 여기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꼭 제가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 아까 제가 띄웠던 거 앵그리라이더 홈페이지 중에서 여기 서명합니다. 여기는 전혀 돈이 들지 않는 참가 방법이에요. 그래서 95데시벨 배기소음 기준 변경 요거 왜냐하면 현행법상의 소음 기준을 95데시벨로 낮추는 거를 반대하는 거. 이거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5월 초에 환경부가 공포하면 시행돼요, 바로. 이거를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일주일, 2주일 사이에 우리가 막아내느냐, 막아내지 못하느냐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낸다라는 그런 각오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떻게든 좀 참여하셔서 반대 서명을 좀 해주세요. 그거 해주면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배에 힘을 주고 얘기했더니 조금 힘이 딸리네요. 갑자기 당 떨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밤 늦은 시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광명시에서 지금 이렇게 일사천리로 규제를 시작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조만간 광명시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의 지자체에서 우리 라이더들의 심야 통행 자체를 소음 규제를 통해서 심야 통행을 어렵게 하려는 조치가 여기저기서 이제 실행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사건이 대단히 중요하다. 최근에 그 의정부 서보로 사건처럼 첫 사건을 잘 풀면 그 유사한 사례에서도 계속 그 의정부 사건을 인용하면서 의정부 판결을 원용하면서 사건을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고 지금 이 운행 제한 95데시벨 초과 이륜 자동차에 대한 운행 제한 조치에 대한 첫 재판이 바로 이 광명시 소송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바로 이 첫 사건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광명시를 반드시 해결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계속 이러한 시도들이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하나하나 좀 맞서 나가리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요거를 제가 지금 또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도로 뚫기 프로젝트. 네, 도로 뚫기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보면은 지금 통행 금지된 도로들이 무려 44군데 도로가 있거든요. 그거 잠깐만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김에 제가 아주 재밌는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자료인데 재미라기보다는 자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실 자 이륜 자동차 통행이 우리 이륜 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된 일반 도로 현황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최근에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통행권을 쟁취한 통행권을 쟁취한 곳이 어디냐? 바로 의정부 서부로였죠. 그죠? 그 의정부 서부로와 같은 도로들이 엄청 많다. 일반 도로인데, 일반 도로는 이륜차가 통행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륜차가 통행 가능한 일반 도로에 통행을 금지해 놓은 곳들, 거기가 지금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이제 얻어냈는데, 여기 보면, 자, 일반 도로 현황, 연번 해서 쭉 1번부터 몇 번까지 있느냐? 네, 44번까지 있어요. 경남 마산 동부서.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자, 연번, 시도, 경찰서, 구간, 그 다음에 금지한 이유, 그 다음에 금지한 일자를 쫙 모아놓은 건데, 자, 서울은 한 군데, 서대문 경찰서에서 여기 신촌, 연세대 사거리, 이 연세로죠? 그래서 우리가 연세로에 통행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조만간에 제가 착수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부산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곳. 부산은 12곳이에요. 예, 그래서 이 도로 뚫기 운동은 바로 이 부산 같은 경우에 12곳에 이 도로들. 그래서 경찰서는 이렇게 있는데요. 영주 고가교에서 중구 영주동까지의 700m. 그 다음에 강변대로, 그 다음에 대동 화명대교, 화명대로 북구 와석 지하철 되게 많아요. 아무튼 이런 윤산터널 금정구 여기가 지금 다 의정부 서부로와 마찬가지로 일반 도로인데 통행 금지된 곳들, 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대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18곳. 대구. 네, 대구는 어떤 곳들이냐? 네, 통행 금지된 도로. 우리가 도로 뚫기를 하려고 하는 곳들이 성동 고가차도, 효목 고가차도, 불로 지하차도, 복무 지하차도. 혹시 본인 살고 계신, 네, 본인 살고 계신 동네가 나오는지 한번 잘 보시죠. 네, 그래서 망우 고가차도, 월촌 고가교부터 대서 지하차도, 송영 고가교 이렇게 쭉쭉쭉쭉, 황금 고가교, 스타디움 지하차도, 무학터널, 담띠 고가교, 그 다음에 농공읍 북리, 여기 달성서, 고속도로 진입도로, 심지어 언제 통행 금지했는지 알 수가 없고, 팔조령 터널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강북서, 그래서 매천대교, 매천 지하차도, 서변 남로, 서변 지하차도, 고촌 지하차도, 태전 고가차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제가 이륜차 통행 금지된 일반 도로의 통행을 다시 확보하는 운동, 도로 뚫기 운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 앵그리 라이더 홈페이지에서 이 도로 뚫기 운동 참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내가 우리 집 주위에 뭐 어디 터널이 있는데 거기도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방금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도로 뚫기 운동의 그 대상 도로들은 바로 여기들이다 라는 거죠.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거 어딨냐? 제가 워낙 이 창을 많이 띄워놔가지고 창 찾는데 항상 꼭 걸려요, 시간이. 잠시만요. 여기. 그래서 도로 뚫기 운동의 대상 도로들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네, 그래서 대구는 이런 곳들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인천. 지금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참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제가 몸이 하나다 보니까 결국은 각 지역에 여러분들이 도로를 되찾는 일을 제가 어디부터 해줄지는 결국은 각 지역의 여러 라이더분들이 원하는 곳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번에 동시에 11개 지역 뭐 소송을 다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저의 몸이 한 100개 정도 되면 다 할 텐데, 저는 지금 제가 가용한 시원을 풀로 진짜 하루도 쉬지 않고 저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방송을 제가 가족이 본다면 증인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루도 쉬지 않고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모인 지역부터 소송을 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받는 1인당 10만 원의 돈이 아깝다. 그러면은 직접 하시든가 다른 변호사 선임을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걸 말리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아마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는 팩트예요. 그래서 1인당 10만 원의 비용이 비싸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 가서 하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납니다. 네, 변호사가 일을 해주는 걸 가지고 10만 원이 아깝다, 비싸다라고 하면 그 어떤 심리인지 좀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다만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형편이 힘들다, 녹록지 않다라는 분들은 제가 존중하고 저도 예전에 그랬고 학생일 수도 있고 뭐 자영업자일 수 있고 요즘 너무 힘드니까 그런 분들은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명운동 같은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갑자기 또 당이 떨어져 내가. 참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거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의 약간 어목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갈 수 있는 또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하면 됩니다. 저는 하면 되고 그리고 이미 준비는 다 해놨어요. 이미 준비는 다 해놨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여도 이런 것들을 보고 저의 가용 자원, 가용 시간 이런 것들을 최대한 쥐어짜서 지금 필요한 곳들 위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드라마 1,000원짜리 변호사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1,000원짜리 변호사를 제가 1화까지만 봤어요. 네. 그래서 그 1,000원짜리 변호사 뭔가 막 이렇게 했는데 나름 되게 재밌었던 드라마로 저도 생각을 하는데 멋있는 변호사님들 많이 계세요. 근데 어쨌든 1,000원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없고 10,000원은 가능하다. 우리 앵그리 라이더는 현재 10,000원으로 선임이 가능한 상태. 근데 어쨌든 저도 저희 사무실에서 일반적으로 그 이제 저한테 상담을 의뢰하고 이러는 분들한테는 되게 꽤 비싸요. 저도 이제 경력이 올해로 11년 차이다 보니 시간당 제가 100만 원씩 청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10,000원, 10만 원을 받고 하는 거는 저 나름의 어찌 보면 제가 라이더로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저의 성의 표시이자 어찌 보면 배려. 왜냐하면 같이 서로 양보하는 거거든요. 조금씩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약간 봉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의미를 두고 저는 즐기면서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뭐 그래서 그런 뭐 이렇게 보면은 뭐 바튜메나 이런 데 또는 어떤 무슨 할리 카페나 이런 데서 뭐 장사꾼 취급하는 거 그런 분들을 저는 1대1로 설득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살면 돼요. 그냥 각자의 인생 스타일을 사는 거고 저는 저의 스타일대로 살고 저의 이러한 스타일을 이해해주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모든 사람한테 이해받으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각자가 본인의 소신껏 본인의 권리가를 찾는 그 다음에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행동하고 그게 바로 자유거든요. 자유. 모든 사람은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자유주의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근데 각자가 누리는 자유의 한계가 어디냐?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자유의 한계,
최대한 각자의 시민들은 자기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근데 그게 남한테 피해를 준다? 그러면 그때부터 규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에는 항상 한계가 있는 거고, 그 한계를 바로 규정 짓는 것이 바로 법이죠. 법치주의, 법치국가라고 하는 거는 자유의 한계를 규정하는데 그걸 자의적으로 하면 법치국가가 아닌 거예요. 지금 보면은 환경부의 이런 95데시벨 규제, 이런 게 바로 법치주의를 몰각하는 거라는 거죠. 이 현행법이 지금 105데시벨인데 마음대로 갑자기 95데시벨로 기준을 바꾸고 자의적으로, 그리고 그걸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권리를 침해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그 침해된 만큼을 잃는 거예요. 당연한 나의 권리를 찾는데 내가 비용을 써야 되느냐라는 것이 억울하다,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 거기에는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노예 상태가 됐다라고 하면 노예 상태를 탈피하기 위해서 뭐 피를 흘려야 돼, 싸워야 되는 거고, 또는 내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으면 쟁의 행위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내가 무슨 사업자로서의 정당한 영업 활동을 하는데 권리가 침해되면 소송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본인의 권리는 언제든지 침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침해됐을 때는 그 침해 상태를 버리고 나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권리를 막 다 보호해주고 이런 거는 역사상 없어요. 다 대가가 따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저의 어떤 변호사로서의 직업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어떤 남들의 침해받은 그런 권리를 제가 잘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권리를 찾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서 저는 보람을 많이 느끼고, 근데 문제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정당한 저의 대가를 받는 거, 바로 그래서 변호사 보수를 받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라이더의 권리 침해 문제가 저의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고, 저의 레이더에 그런 게 포착이 되다 보니까 제가 나서는 건데, 지금까지는 제가 돈을 별로 거의 안 받고 그냥 해왔는데, 저도 이제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것들은 저와 이런 취지를, 저의 어떤 논리 구조를 잘 이해하는 저의 동료 변호사, 그 다음에 뭐 전직 보좌관 출신의 전문 인력들을 제가 하는 일에 투입을 하고 있어요. 앵그리 라이더 활동에. 왜냐하면 저의 시간은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런 투입을, 그러면 그들한테 제가 페이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저도. 그런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모으고자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앵그리 라이더 서명 참여, 소송 참가 또는 서명 참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전폭적으로 참가를 해주는 그 지역부터 제가 그런 전문 인력을 투입을 해서 도로 뚫기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운행 제한 조치에 대해서 소송도 하고, 그리고 소음 기준을 아예 그냥 변경하려고 하는 환경부의 조치를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러한 활동들, 이런 거를 바로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저의 서비스인 거예요. 용역, 그죠? 저의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만약에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비용을 지불해 주시면, 저는 그 여러분들이 비용을 지불해 준 것 그 이상으로 인력을 계속 투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은 제가 제 주위에 저의 일을 도와주는 인력이 3명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30명이 되고 300명이 된다라고 하면 전국에 이륜차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저의 이런 생각에 동참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저를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혼자서 지원하지 마시고 주위에 친구들, 그 다음에 뭐 동료, 그 다음에 이런 커뮤니티 클럽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서, 그런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누군가 비아냥되는 사람이 한 명 있다라고 해서 너무
절망하거나 상처받을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정치도 그렇지만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응? 여기에 막 댓글 달고 비아냥대는 공격하고 이런 시끄러운 소수 말고 조용한 다수, 그 조용한 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올리면은 예를 들어서 조회수가 100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긍정적인 댓글이 10개가 달리고 부정적인 댓글이 하나가 달리면 부정적인 댓글 하나에 실망하고 그 사람이랑 싸울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 사람은 소수예요. 그 글을 읽은 100명, 1000명, 거기에 댓글을 달지 않은 900명, 90명의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의사를 전달했다면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움직인다라고 지금 닌자 공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누군가 지금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고 행동에 나서기까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분명히. 뭐지? 사기꾼인가? 뭐 이런 시간이 걸리고 의구심이 있고 그런 허들을 넘어서는 데는 어느 정도 설득, 그 다음에 어떤 참을성, 끈기 이런 게 필요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권리 침해 문제에 눈 감지 않는 그런 멋있는 시민으로서의 라이더이자 운전자이자 그런 한 사람의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시민이죠. 국민은 저는 별로 좋아하는 표현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되찾는 그런 2023년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난 4월 1일에 의정부 서부로의 1륜차 통행이 재개된 거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하나씩 만들어가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명도 안 도와주면은 1년에 한두 개씩은 제가 그냥 혼자 만들 거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도와주신다 그러면은 1년에 두세 건, 세네 건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1000명, 10,000명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1년에 뭐 50건, 100건 이렇게 우리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빨리 일하러 가봐야 되겠네요. 원래 오늘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예상보다 방송을 오래 했는데요.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참여도 해주시고 그리고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조금 힘이 났고 이 기세를 몰아서 저는 일을 하러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주위에 많이 알려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 힘으로 한번 막아내고 반전의 계기. 왜냐하면 그게 위기는 곧 기회라고 이렇게 광명시장이 이상한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해서 이걸 막아내죠?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 못할 거예요. 섣불리.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사건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저는 일을 이제 이만 남은 잔업을 하러 야근을 하도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십시오. 안녕.